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파트를 볼 거예요. 통합과학 파트. 지난번까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볼 내용은요. 자, 이렇게 제목부터 일단 적을게요. 공사.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그 첫 시간으로 화학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A 화학결합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자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를 봤겠지만 주기율표에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득 찬 상태.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차 있는 경우고요.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8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원소들이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화학결합의 원리에서 첫 번째 볼 내용이 비활성 기체예요. 자, 비활성 기체는 원소의 주기율표 중에서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다. 18쪽에 해당하는 원소고요. 18쪽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가득 차 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야.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혼자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성질을 가지는 분자 상태가 되더라,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18쪽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3가지 정도만 알면 돼. 18쪽 원소는 헬륨 있고요, 네온 있고요, 아르곤이 있어요.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3가지만 볼 건데, 헬륨 같은 경우는 1주기 원소예요. 1주기 원소. 그리고 네온은 2주기 18쪽 원소고요. 아르곤은 3주기 18쪽 원소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을 건데, 1주기, 주기라고 하는 것은 껍질 수를 나타내는 건데, 1주기 18쪽 원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고요. 2주기 18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3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채워진 상태에서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인데, 첫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져.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만 채워지더라. 원자과 전자수가 2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개가 채워지고요. 세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8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도 8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한 비활성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수 가득 차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체외곽 전자수를 따졌을 때 헬륨은 2개, 네온 8개, 아르곤 8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 그치? 그래서 헬륨은, 이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비활성 기체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0인데 체외곽 전자수가 2개로 있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고요. 나머지 네온이나 아르곤 보면 8개가 차 있을 때 안정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가득 차 있는 상태, 가장 바깥쪽의 전자수가 8개일 때 안정하다. 이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안정적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화학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있고요. 헬륨 어디에 사용돼? 비행선 기체 충전할 때 사용된다, 그지? 그래서 광고용 기구의 충전 기체로 사용되고요. 네온, 우리 네온 사인, 광고용 등 같은 것들 있죠. 간판 같은 것들, 네온 사인, 네온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광등 같은 데는 아르곤 기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되는 것들도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전자 껍질에서 전자 배치 봤는데 우리 전자 배치를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내용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있어서 헬륨, 네온, 아르곤 있었습니다. 그쵸? 헬륨 같은 경우에는 1주기 18쪽 원소, 1주기 18쪽 원소, 원자번호 2번이었고요. 그러면은 양성자 2개 있어요. 원자 핵의 핵 전하량이 플러스 2 될 거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상태? 2개 있는 상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안정한 상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고요. 네온 볼게요. 네온 원자번호 10번이다, 그지? 네온. 그러면은 플러스 10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고?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8개까지 들어가더라. 그래서 네온은 전자가 이렇게 해서 8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가득 차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아르곤 볼까요? 아르곤 18번이고요. 그러면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 핵 전하량이 18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다고?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가 있다고? 8개 들어가 있죠. 일단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태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 아르곤은 8개가 들어가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 2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 두 번째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 세 번째 껍질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8개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르곤도 안정한 형태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가득 차 있다 라고 알면 돼.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볼게요.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 나와 있어요.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 그래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이유다, 그치? 왜 형성이 될까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원소들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안정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해. 그럼 화학결합을 해서 안정되려면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된다? 안정하려면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지만 안정하다. 그러면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첫 번째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대. 그리고 두 번째가 전자를 서로 같이 가지는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가장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해.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뭐한다?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됨으로 해서 누구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해서 안정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항상 뭐는 예외? 수소는 예외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해. 수소가 예외라는 거.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항상 예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배워야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잘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소는 예외적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화학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어요. 화학결합의 원리. 화학결합을 왜 한다고?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안정한 원소 누구랑?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화학결합에서 안정해지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화학결합의 원리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